네, 안녕하세요. 주치입니다. 오랜만에 마이크를 켰네요. 음, 그 페이퍼라는 잡지를 보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어, 카메라를 켰고요. 그 훌륭한 잡지죠. 이번에 인터뷰들도 뭐 최강희 씨 인터뷰도 그렇고 군함과 열 라이딩 스텔라 조홍님 인터뷰가 있는데 굉장히 훌륭하더라고요. 네, 거기 이제 조홍님 인터뷰 중에 정유희 편집장님이 인터뷰를 한 건데 이런 구절이 있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페미니즘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구석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 정유희 편집장님께서 조홍님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지옥의 한철이 언제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홍님이 한 7, 8년 전쯤 한국에서 미투 이슈가 크게 있었잖아요. 저도 비슷한 이슈에 휘말렸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공연이 잘 끝나고 열광의 박수세 속에서 관객들이 앵콜을 계속 부르짖는 통에 제가 흥이 올라서 같이 놀자는 의미로 한 여성 관객이 손을 잡아서 일으켰는데 손을 잡았다, 손이 아팠다고 하며 그 상황이 문제가 됐어요. 그 일이 어이없게도 성추행으로 오인되어 불거졌어요. 그 공연의 기획자는 자기가 해결할 테니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일은 더 커졌어요. 저한테 아이가 있는 입장에서 온라인상에 제 얼굴과 미투 관련 수치스러운 단어가 나란히 있는 게 굉장히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때 느꼈죠. 아이가 있는 나는 그전과 너무 많이 다르구나. 그전이었으면 사실과 무관한 일에 격하게 대응하거나 오히려 무시할 수 있었을 텐데 아이 때문에 견뎌야 할 무게가 만만치 않구나. 마침 문화계의 사회적 분위기가 미투와 관련해서 진위를 떠나 모두 다 때려잡자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와중이어서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큰 트라우마가 생겨 한 몇 년 동안 공연을 할 때 관객을 못 찾아봤어요.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사실 그런 문제로 시끄러울 당시에 공연을 보러 와서 제 앞에 서 계신 분들, 저를 응원하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쳐다보질 못했어요. 피해의식이 생겼어요. 그때 가족이 없었으면 저는 이민 갔을 거예요. 뭐 이민을 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얘기고, 본인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강한 편인데, 뭐 40대 초반에 처음으로 병원을 찾아서 약을 먹을 정도였다. 아이가 있지 않았으면, 견디기 힘들었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때 뭐 미투 그 열풍 뭐 어떤 이들은 또 광풍이라고까지 얘기하던 분위기는 미투가 그렇게까지 갔을 때는 여성들의 그동안의 억울함에 공감을 하는 분위기 때문에 그랬을 거고요. 근데 어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좀 이런 사안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사안이죠. 여자들이야 그동안 여자들이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억울한 사안이 많은데 남자들이 그 정도 가지고 뭐 호들갑 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개인한테는 그 굉장히 그 또 분위기가 그렇게 몰려갔잖아요. 그 성추행범, 성희롱범이라고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정말 인간 쓰레기로 매도하고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인은 견디기가 쉽지가 않죠. 자기가 해왔던 모든 사회적인 활동과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인데 그 경중을 따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좀 그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이런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이렇게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분도 뭐 그러니까 7년쯤 지나서야 이제 이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폭력이라고 하면 폭력의 강점을 두고 성에다가 가중치를 두거나 이렇게 해야 하는 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몰랐던 여성들의 마음을 몰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분을 폭력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그 진보고 진일보하는 거지 성에다 극단적으로 방점을 찍어버리면 정말 좀 약간 좀 과장해서 얘기하게 되면 허접한 농담이나 던지는 그 성희롱범과
정말 연쇄 살인 강간범을 같은 무게로 이렇게 취급을 해야 돼. 너 같이 둘 다 쓰레기니 그냥 이게 경중을 따지지 말고 너희들은 사회에서 매장돼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뭐 어떤 그 여성 인권을 위해서도 그다지 그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또 문제 해결 방법도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약간은 좀 오제이 심슨 사건과 그 비유가 그 맞는 맥락인지는 뭐 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비슷한 맥락이 어떤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오제이 심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그 유명한 미식 축구 선수가 전처의 남자친구를 죽였는데 모든 뭐 증거가 DNA 증거가 나왔고 모든 증거들이 그 사람이 진범이라는 거 가리키고 있었고 심지어 그 오제이 심슨이 달아나는 차를 몰고 달아나고 경찰들이 헬기로 쫓는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될 정도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오제이 심슨이 돈이 많아서 비싼 변호사를 썼던 것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오히려 역풍이 불었을 겁니다. 이 돈을 가지고 명백한 살인 사건을 덮으려고 그래? 근데 이 어떻게 무죄 판결이 났냐면 그 돈 많은 변호사를 쓴 데다가 그때 그 흑인들이 백인 경찰들에게 이렇게 억울하게 맞아 죽는다든지 그런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흑인들이 분노한 지점들이 많았고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이 그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흑인 인권 운동 단체들이 그 사건에 달라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인종 문제로 몰고 갔고 결국은 이제 그 경찰이 인종차별주의라는 증거 이런 것들을 내세워 가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나중에 이 민사재판을 하게 됐는데 민사재판에서는 결국은 사실상 이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그 판결을 해서 엄청난 배상을 물어내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이 범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연 그때 이제 오제이 심슨이 무죄 판결을 났을 때 흑인들의 다수는 환호했고 백인들은 좌절했죠. 근데 과연 그 사건에서 오제이 심슨 같은 이 쓰레기를 두 사람이나 죽인 이 쓰레기를 평소에 흑인 인권 운동에 관심도 없었고 늘 백인들과 어울려 자기를 부를 과시하기 바빴고 결국 전처도 백인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썼는데 과연 그게 흑인 인권 운동이 승리였을까요? 흑역사로 남은 저는 그게 흑인 인권 운동이 흑역사로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 페미니즘 운동도 그런 부분에서 자꾸 어떤 이런 데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몰아붙여서 많은 남성들을 궁지에 몰므로써 승리감에 젖어 있던 뭐 그런 분위기 그런 그동안 억울한 점들 때문에 그 심정이 이해가 가지만 그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운동의 흑역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이를테면 어떤 여성이 게임 디자이너가 게임 관련된 성우가 걸스나 뭐 anything 뭐 이런 페미니즘 티셔츠를 입었다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게 만든다든지 뭐 이런 건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언론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개탄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안이 왜 벌어졌냐 하면 이런 그 전에 이런 지금 조홍님 같은 사건들을 남자들이 꽤 많이 겪으면서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재심 사건에 대해서 흑인인권운동 진영이 나중에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페미니즘 진영도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좀 그동안 여자들이 얼마나 억울했는데 그런 남자들의 사소한 억울함을 가지고, 근데 그 억울함 때문에 자살을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추행범을 올려가지고 억울하다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게 숫자가 적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 사람 자체는 본인의 인생인데 그동안 뭐 남자들이 아버지 세대가 잘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런 대접을 받아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툭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성들은 그렇게 얘기해 왔습니다. 어떤 젠더 감수성은 외워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반문하고 싶거든요. 인권 감수성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젠더 감수성을 원하냐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이런 갈등, 남녀 간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막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개탄을 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그 개탄의 목소리는 굉장히 주류 언론서부터 해서 진보 언론들에서 꽤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얘기들은 했다간 뭐 정말 지면 잃고 뭐 그냥 뭐 남성 꼰대 얘기로밖에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동안 하기 어려웠던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에 와가지고 지금의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운동이라는 거는 그래서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무슨 뭐 억울한 지점이 있었고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본적인 선은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지금 경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때로는 뭐 그 룰을 바꾸기 위해서 그 경기 룰을 바꾸고 경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그걸 바꿔야지, 어떤 뭐 보상 판정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런 심판에 대해서 불신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결코 그 경기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도 않고 세상이 제대로 굴러 가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게 참 그 지식이 짧고 지혜가 부족해서 좀 말주변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좀 부분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조홍씨 같은 사례들이 꽤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간에 있었던 그 과정이 있었던 데 대한 좀 반성, 그거는 그 반성한다고 해서 운동이 결코 거꾸로 간다든지, 저는 그 운동 자체가 더 도덕성 있는 운동으로 저는 바로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그 운동 자체가 힘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한번 주저리 얘기를 해봤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그걸 읽고 생각 더 해보고 좀 더 공부를 해서 더 정교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좀 쓸데없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